The fact that they launched a ICBM test is hugely dangerous, not just for us, but for so many of our friends in the world. And we've got to put a stop to it. So we're going to fight hard on this. We're going to push hard, not just on North Korea. We're going to push hard on other countries who are not abiding by the resolutions and not abiding by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we're going to push hard against China.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카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입니다. 이 고강도 압박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일단 효과는요, 과거에도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정차장? 네, 그렇습니다. 2002년 2차 북핵 위기 당시 중국이 북한으로 향하는 송유관을 잠근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이후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는 원유의 양,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원유의 양, 저희가 표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원유의 경우에는 단둥에서 신의주 파이프로 연결된 것으로 무상으로 52만 톤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 휘발유의 경우에는 다련과 남포 이 파이프를 통해서 27만 톤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그 원유를 공급을 받고 있는데요. 연간 20만 톤 규모로 해상 수출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고요. 항공유의 경우에는 약 1만 톤 정도를 중국 대신 러시아가 공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최근에 네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러시아가 원유를 20만 톤 공급을 하게 된 것은 네. 북한이 중국의 제재를 피해서 그렇죠. 약간 그 무역 다변화를 위해서 이제 그 원유를 이제 러시아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수입을 하는 건데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네네. 저게 저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20만 톤 그 수입한 돈이 어디서 났느냐 네. 하는 부분인데 네. 아마 러시아에 그 파견한 노동자들의 그 임금을 가지고 네. 저걸 사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 파견한 노동자들에 대한 대가로 번 돈, 그걸로 다시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해 오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52만 톤, 그러니까 지금 총 합계를 보니까요, 북한이 매년 100만 톤을 들여오고 있는데 그중에 79만 톤을 중국이 공급하고 있어. 심지어 52만 톤 절반 가까이는 무상으로 들여오고 있네요. 그 무상으로 주는 거는 네. 중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네. 그 계획 중에 북한에다가 연간 50만 톤 주겠다고 그게 액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공짜는 아니고 네. 그 차오간 형식으로 주는데 네. 한 번도 지금도 돈 달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하. 사실상 무상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그 원유 파이프 위치를 저희가 지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러우팡진. 자, 그리고 이쪽이 북한이고요. 이쪽이 중국입니다. 근데 러우팡진에서 원유 수송관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도착하는 곳이 봉화화학공장입니다. 눈에 띄는 곳이 이곳인데, 자, 북한에서 봉화화학공장 그러면은 굉장히 그 산업 인프라, 말하자면 기간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면서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네네. 저게 평안북도 피현군 백마리라는 곳입니다. 저기 이제 백마강이라는 큰 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해릉장성에서 출발한 원유가 단동 와서 다시 압록강을 건너서 저기까지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기서 1차적으로 가공해가지고는 다시 남쪽인 안주 거기까지 내려가서 다시 재제조해가지고 원유 뭐 석유니 뭐니 다 분리해가지고 네.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들여오는 원유의 대부분이 1차적으로 봉화화학공장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이제 갖가지 화학 제품으로 할 수 있는 기초 원료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간 산업. 그렇죠. 아주 중요한 그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북한의 목숨줄이라고 여겨지는 이 원유 공급, 이것이 중단되면 과연 북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 현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유가 공급이 중단되면
북한이 받게 되는 주요 타격 산업별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공군 전력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된다고요? 그렇죠. 항공유를 공급 못 받으면 네. 북한의 비행기가 하나도 뜰 수가 없죠. 네. 2013년도에 중국이 항공유 연간 5만 톤씩 그렇게 판매하던 거를 2013년, 2014년 양년간 중단했었습니다. 네. 그때 북한이 그 공군기가 거의 뭐 훈련을 못하고 네. 땅에서 그냥 대기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현상이 다시 벌어질 겁니다. 네. 특히나 북한에서는 이 항공유를 100% 수입을 한다면서요. 자체적으로는 항공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저 봉화화학공장이나 안주 정제 공장에서 저것을 정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대련에서 들어오는 석유를 가지고 석유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항공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과거에 중국에서 약 5만 톤이 들어왔는데 지금 10배가 줄어든 5천 톤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북한 공군 조종사들이 거의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워낙 이 항공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고려항공만 보더라도 약 21대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것도 제대로 뜰 수 없고 네. 그 화면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지금 손을 들고 네. 손으로 지금 비행기 모형을 들고 훈련을 하는데 아마 이라크나 무슨 이란 공군도 저렇게는 훈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항공유를 아끼기 위해서 비행기 모형을 손으로 들고 지금 몸으로 움직이면서 비행 훈련을 지금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우리 같은 경우는 첨단 그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네. 심지어 중국만 보더라도 몸체에다가 항공기를 붙여가지고 네. 그 말하자면 유동과 각도를 훈련하는데 저것은 그것도 아닌 그냥 손에 애들 장난감 비슷한 것을 들고 하는데 저것이 전적으로 무슨 기술적인 장비 부족보다도 네. 휘발유가 없기 때문에 항공유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기름이 공급이 중단이 되면 북한에서 타격을 입는 분야 제일 먼저요. 물론 선박과 항공 운항기 당연히 공군 전략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민간 항공과 선박기도 운항이 정지되고 당연히 금수 품목을 수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기간 산업 아까 말씀드린 봉화화학공장이 운행을 멈추게 되고 이렇게 되면 화학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자체가 끊기고 비료도 만들 수 없고 비닐도 만들 수 없고 섬유 공장도 모두 정지가 되는 이렇게 되면 북한 사회 자체가 멈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거의 뭐 멈춘다 봐야 되는데 북한이 적어도 그 중국이 완전히 원유를 차단해도 네. 북한이 3개월은 견딜 겁니다. 비축유가 있나 보군요. 그러니까 통상 보면은 탄약하고 네. 식량 그다음에 이제 석유를 3개월치 항상 비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파이프라인을 잠궈버리면 네. 3개월 후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3개월은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 비축유가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일단 국가 기관 산업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할지가 궁금합니다. 원유 공급이 중단됐을 때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 어떤 게 제일 먼저 달라집니까?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일성도 과거에 중국이 송유관을 잠그면 공화국은 3개월 안에 무너진다. 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인했습니다. 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네. 인민들의 경우는 저렇게 기간 산업이 중단되면 뭐 이팔 비날론 공장 또 흥남 비료 공장 이게 다 스톱되기 때문에 네. 비료가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또 섬유, 화학, 뭐 운동화 이런 모든 것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런 중소기업도 다 중단되고 그래서 인민들은 지금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중국에서 상품이 들어옵니다만은 네. 북한 내에서 기업이 돌아가야 어느 정도 상품이 공급되고 장사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인민들도 그냥 손가락 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네. 기름이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부족하니까 기름 자체가 굉장히 금보다 더 귀한 그런 거래 품목이 되기도 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공군 조종사들이 말입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 비행기를 내려서 퇴근할 때 잠바를 입는데 그 속에 플라스틱 병으로 2개를 기름을 감춰가지고 나옵니다. 페트병 같은 거예요. 네, 페트병에다가 비행기에서 기름을 뽑아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나오는데 이 가뜩이나 항공유가 모자란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한 병을 팔면 약 2리터짜리 한 병을 팔면 네. 한 5일간 먹을 수 있는 쌀을 삽니다. 아하. 그러니까 조종사가 그 정도 어려우니까 보통 노동자 농민들이 기름의 부족에 의해서 받는 타격이라는 것은 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심지어요, 그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한 공포심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난 4월인가 5월이었나요?
이 중국에서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뿐인데 평양 내의 주유소의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면서요? 이 당시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죠. 북한의 기름은 이제 리터로 팔지 않고 키로로 팝니다. 그래서 1kg가 보통 6,000원에서 8,000원 했는데 네. 저 당시 이제 기름값이 갑자기 그 부족 공급이 중단되고 또 당국도 완전히 조절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공무원이나 군부대나 뭐 공안기관 이런 차량만 하고 일반 이제 북한에서 자가용 굴린다는 게 뭐 연예인들이나 무역 신흥 부자들이 좀 굴리는데 네. 이게 6,000원, 8,000원 하던 기름이 1kg에 15,000원, 16,000원까지 오르다 보니까 네. 보통 북한에서 근로자들이 월급이 3,000원에서 4,000원인데 네. 이게 1kg에 기름 1kg에 10,000원이 넘어간다면은 아하. 일반 사람들은 기름을 쓰지 않고 가만 네.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다. 네. 기름이 없으면 당연히 전기도 만들지 못하니까 전기로 이용하는 모든 생활 시설은 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북한은 이제 화력 발전은 대우 석탄 화력 발전소고, 네. 근데 수력이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석유를 쓰는 발전소는 선봉 화력 발전소 정도가 있고 아. 별로 그래서 전력 생산에는 큰 타격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좀 이게 기초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미사일 원료 같은 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미사일 원료도 지금 북한이 그래서 이제 고체 연료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저게도 고급 항공기보다 더 고급 연료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고체 연료로 거의 다 대체하고 있고 따라서 연료 공급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원유 공급이 중단되거나 압박이 올 경우 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이런 데도 당연히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북한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되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원유 공급 중단의 압박을 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중국에서 원유 공급 중단을 나서줘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유엔에서 원유 공급 중단 압박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강력히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같이 반대를 한다고요. 네,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측 안에 보면은 네. 북한에 대한 석유류 판매를 이제 금지한다는 그 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결의안이 현재 채택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요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얘기를 할 때 중국 측에서 북한을 혈맹이라 그랬습니다. 네. 혈맹이라는 표현은 벌써 한 수십 년 만에 다시 쓴 그 표현인데 네. 현재 중국의 그 입장을 봐서는 석유류 판매를 끝까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의 이 원유 공급 중단 압박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요, 또다시 독자 제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압박 카드를 미국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김정곤 교수님, 미국이 중국을 움직일 만한 압박 카드. 중국을 움직일 만한 압박 카드는 가장 큰 게 있는데 네. 아직까지 누구도 입에 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네. 큰 거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충분히 안 해가지고 네. 북한이 ICBM을 완전히 개발해서 네. 개발한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하든가 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죠. 네. 그러니까 선제 공격 가능성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다. 네. 중국이 원치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가장 큰 압박이고 또 하나는 현 상태로 계속해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은 한국과 일본, 대만이 핵보유를 할 수밖에 없다. 네. 감당하겠느냐? 네. 라고 압박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가장 큰 압박인데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 중국을 움직이는 데 가장 좋은 카드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미국이 이 북한을 향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서 북한을 도와주는 중국 은행과 기업들, 거래하는 모든 회사들에 대해서 압박을 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자국 기업과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든가 아니면 미국의 의도에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현재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미국이 중국 은행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은 그 은행은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네. 중국 은행들이 단계적으로 북한과의 거래를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원하는 어떤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압박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미중 간에 네. 이제 경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하. 중국이 순순히 그걸 수용할 것이냐, 네. 아니면 중국도 어떤 보복 조치를 할 것인가 문제이기 때문에 네. 미국도 쉽사리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이렇게 쉽사리 던지기가 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 NSC 정보관리실장 김정봉 실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안찬일 소장님도 역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